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한국 촛불혁명 전술이 그대로 재현되었다고 합니다. 하버드의 세계적 석학들조차 새로운 민주주의 교과서라 부르며 주목하고 있고 수천 개의 작은 불빛이 군사법 선포 위협을 무너뜨렸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시위대가 따라하고 중국에서도 부러움 섞인 시선이 쏟아진 충격적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DC에서 정치 취재 기자로 일하는 캐시언 드레이크입니다. 저는 협탁 위에서 은은하게 울리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새벽 6시 30분에 잠에서 깼습니다. 침침한 방 안에서 화면의 빛이 너무나 눈부셨습니다. 머릿속에 든 첫 생각은 진한 블랙 커피였습니다. 설탕은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로 다리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속보 알림이 깜빡였습니다. 미국 시위, 한국 촛불 전술 차용 전국 시위 평화적으로 진행 중.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회와 폭동을 수없이 취재해왔지만 이 헤드라인은 달랐습니다. 제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저는 알림을 탭해서 기사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문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손모양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 어스름 속에서 촛불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깔끔한 블록체 문구들이 한국어에서 번역된 형태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한 인간 사슬을 이루었고 여기저기서 한국어 구호인 국민의 힘이 메아리쳤습니다. 머릿속은 순간 복잡해졌습니다. 한국, 촛불혁명. 몇 년 전 서울에서 수백만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부패를 규탄했지만 단 한 번도 폭력 사태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바로 그 운동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주장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휴대폰을 든 채 호기심과 의구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편집장 마야에게 링크를 보냈습니다. 간단한 메모를 달았습니다. 이거 실화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편집장의 답장은 거의 즉각 도착했습니다. 직접 가보세요. 다음 기차를 타세요. 기자로서 느껴지는 전율이 저를 스쳤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기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침구 위에 던지고 노트북을 켠 후 캘린더를 확인했습니다. 이날은 다른 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진한 커피를 내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머그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아침 안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의 텅 빈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고요함이 흘렀지만 곧 요란해질 것임을 짐작했습니다. 가방 속을 점검했습니다. 노트북, 펜 2자루, 카메라, 여분 배터리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피곤해 보였지만 다부져 보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찾아 나서야겠습니다. 저는 머그잔 손잡이를 꽉 쥐며 결심했습니다. 오전 7시 15분, 저는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헤드폰 너머로 철컹거리는 레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 피드를 스크롤했습니다. 평화로운 군중들의 영상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촛불을 높이 든 사람들, 그 빛이 수백 명의 얼굴에 반사되는 모습, 함께 맞춰서 외치는 한국어 구호 국민의 힘. 모든 영상은 고요히 고개를 숙이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외침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내릴 역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오자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광장 너머에 줄지어 선 시위대가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배터리로 켜진 촛불, 다른 한 손에는 손 모양 사인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인은 부드러운 노란 빛을 발하며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설계한 그림처럼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소 거리를 두고 헬멧을 품에 안은 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기자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런 질서를 익혔을까? 누가 이들을 조직했을까? 정말 한국의 운동 방식을 본뜬 걸까? 노트를 펼치려던 순간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유령을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촛불 사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질문이 답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뒤를 어디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캠퍼스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던 때 저는 하버드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들이 따스한 빛을 받아 반짝였고 학생들은 배낭을 흔들며 바삐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설렘과 긴장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한국 촛불혁명에서 얻는 교훈이라는 강연이 열리는 리토어 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당 안에 들어가 보니 나무로 된 좌석들이 극장 무대의 계단처럼 높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대 앞에는 밤하늘 아래 수많은 촛불 물결이 잔잔히 흔들리는 이미지가 스크린에 멈춰 있었습니다. 불이 꺼지자 버나바스 켄트 교수님께서 연단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키가 크고 날렵하셨으며 은빛 머리칼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해 전 서울에서 수백만 명이 평화로운 촛불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에서도 같은 전술이 쓰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손모양 피켓, 자율적인 질서 유지, 고요한 인간띠를 이루는 방식 말입니다. 교수님께서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에는 군중 규모를 나란히 비교한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10만 명, 뉴욕에서는 8만 명, 부산 5만 명, 시카고 4만 명. 저는 숫자가 이렇게 비슷할 줄은 몰랐기에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은 베이징에서 온 학자 첸웨이 박사님이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장난기가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나라의 아이디어가 바다를 건너 이곳까지 왔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요.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규모만이 문제가 될까요? 첸웨이 박사님께서 웃으며 청중을 바라보셨습니다. 단순한 복제라고들 하지만 복제는 때로 강력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크기가 아니라 규율에 있습니다. 다음 연사는 로렐 핀치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또렷한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로 자금 조달과 조직 구성을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의 교수님들께서 서울에서 워크숍을 열고 비폭력 시위 전술과 군중 안전 관리, 사후 정리 계획 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료들과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되었고 미국의 활동가들이 다운로드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시위 후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 구급기구를 든 의료진, 물결처럼 움직이며 군중을 이끄는 마샬들의 모습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런 외국의 지침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핀치 박사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혼란 대신 명확한 질서를 보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데사 퀸 박사님께서 헌법학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 전술의 영향력을 설명하셨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지만 단호하게 행동할 때 권력은 망설입니다. 폭력은 물리력을 정당화하지만 평화는 그 물리력 자체에 의문을 던집니다. 박사님께서 촛불 시위대가 경찰에 다가오는 영상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만난 그 젊은 여성의 차분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가슴속의 의구심이 천천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패널 토론이 끝난 뒤 저는 접이식 의자 옆에 서 있던 참석자 무리에 섞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기자님이시죠? 워싱턴 DC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인사했고 그녀는 자신을 아이샤 파텔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이샤는 한국어 가이드를 영어로 번역해 배포한 조직가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촛불 플레이북이라는 PDF 파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안전수칙과 구호 번역을 추가했지만 기본 구조 그 자체는 모두 한 개의 촛불을 들고 한 방향으로 걷고 지정된 때에만 발언하는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방식입니다. 저는 펜을 노트에 톡톡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건 인간적이었어요. 존중과 연대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으며 저는 오늘 본 모든 것을 되새겼습니다. 차트와 강연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면 아이샤의 휴대폰 속 플레이북은 또 다른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실험 대상이 아닌 진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빌려와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구성했고 미국 땅 위에서 생생하게 구현해내고 있었습니다. 제 의구심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 현장을 다시 눈앞에서 더 생생하고 더 절박하게 직접 목격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노트를 덮고 강당을 나섰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내려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공기에는 연기와 달콤한 향이 은은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향로에서 나는 연기나 향초 냄새 같았습니다. 앞쪽으로 시야가 트이자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거리였습니다. 금속 바리케이드 뒤에는 줄지어 선 경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어두운 제복과 방패는 마치 갑옷벽 같았습니다. 저와 경찰 사이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거리 양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모두 작은 전기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미약한 빛은 마치 병 속에 갇힌 반딧불처럼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와 카메라 스트랩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포장도로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조명탄이 머리 위에서 터지며 밤하늘을 진분홍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연기가 느리게 흘러내리며 절반쯤 경찰 진압선을 가렸습니다.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와 잔잔한 웅성거림이 섞여 들렸습니다. 노란 완장을 찬 한 젊은 남성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허락하듯 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 서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응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뒤에 몸을 낮추고 재킷 사이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낮고 차분한 구호가 시작되었습니다. 파워 투 더 피펄. 처음에는 잔잔한 물결 같았지만 곧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촛불은 별처럼 일제히 깜빡였고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은 서울 집회를 떠올리게 할 만큼 질서정연하면서도 분명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 건드렸습니다. 돌아보니 머리를 묶은 젊은 여성이 땀에 젖은 이마를 반짝이며 촛불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녀께서는 맨 앞에서는 촛불이 다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쓰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플라스틱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니 제 심장처럼 뜨겁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 진압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시위대는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정확한 줄을 유지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욕설 한마디, 물건 하나 던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한 걸음씩 물러났지만 촛불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루탄이 도로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뱀이 쉭하고 숨 쉬는 듯 연기가 굵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모두 기침하며 눈을 비볐지만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마샬께서는 제 어깨를 잡고 뒤로 이끌며 진정하세요. 라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회색 연기 속에서 촛불은 더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시위대는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이 곧 권력이다. 저는 그 구절이 연기 속에 희망처럼 떠다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경외심이 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평화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전원을 끄고 장비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머릿속은 맑아졌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목격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글로 쓸 때 아무도 유행이라 부를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위협 앞에서 빛이 일으킨 혁명이었고 저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비행기에 오르기 전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아래 불빛이 반딧불처럼 깜빡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도심 불빛 위로 내려앉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시원하고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스민 향을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쥐고 출입국장 표지판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규율과 존중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 차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동상들이 벚나무가 늘어선 넓은 광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수대 옆에는 키 큰 남자 서지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정한 눈빛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캐시언 기자님. 그는 영어로 인사했지만 은은한 한국어 억양이 묻어났습니다. 간편한 재킷 차림에 다른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연한 파란색으로 칠해진 커뮤니티 센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12명쯤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나무바닥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낮게 놓인 탁자 위에 촛불이 켜져 있었고 모두 촛불을 들고 불빛 주위를 둥글게 둘러싸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지호 씨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몸처럼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로 밀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일정한 걸음만 유지하는 거죠. 저는 그들이 부드러운 빛 아래 차례로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얼굴에는 고요함이 가득했습니다. 다음으로 지호 씨는 매트가 깔린 훈련장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벽에는 서울 지도가 걸려 있었고 평화구역이라고 표시된 곳이 가득했습니다. 또 하나의 차트에는 마샬, 의료진, 정리팀 같은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김민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응급처치 붕대 감기를 시범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돕습니다. 경찰이든 시위자든 지나가는 행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돌봄이 긴장을 낮추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도시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호 씨께서 광장 한편에서 쓸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들은 종이 조각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모아 가지런히 쌓고 있었습니다. 청소도 시위의 일부입니다. 지호 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을 존중한다는 의미거든요. 저는 무심코 떨어진 사탕 봉지를 주워 가방에 넣었습니다.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처럼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길가 포장마차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이 뜨끈한 떡국 한 그릇을 건네주셨습니다.
따끈한 국물이 시차 피로를 날려주었습니다. 지호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첫 집회를 떠올리셨습니다. 그날 최루가스가 퍼졌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솔직히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촛불을 더 높이 들었고 끝나고 거리 청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보았죠. 그 말씀은 부드러운 담요처럼 제 마음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홍대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깜빡이는 커서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함께 빛날 때 가장 어두운 밤도 환하게 밝힐 수 있다. 저는 규율과 존중, 그리고 평화로운 행동이 어떻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써내려갔습니다. 경찰이 고요한 연대를 보며 방패를 내린 장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다가 저는 문득 DC에서 촛불을 건네준 그 젊은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목소리 높이지 않고도 사람들을 이끌었던 마샬들, 그리고 지호 씨의 조용한 힘이 떠올랐습니다. 글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완성되었습니다. 그제야 이 운동이 바다를 넘어 퍼진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으로 기사를 보낸 뒤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겸손해졌고 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회의론자로 시작했지만 존중과 질서, 작은 빛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안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한국의 교훈이 계속해서 빛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공항에 내렸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촛불 구호의 박자를 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공기는 뭔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서울에서 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며 터미널을 걸어갔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읽는 여행객들과 아이를 꼭 껴안은 가족들 사이를 지나쳤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빛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그 이야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어보니 편집장 마야에게서 수십 통의 읽지 않은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기사 언제 나오나요? 라는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다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폭력 진압 경찰 앞에서도 수천 명의 차분한 시위대가 맞섰던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아이샤의 PDF 가이드, 노란 완장을 찬 마샬들, 그리고 서지호 씨의 조용한 목소리로 전해진 규율과 존중을 썼습니다. 문장마다 제가 DC에서 들고 있던 촛불이 손안에서 아직도 빛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기사를 마쳤을 때 손가락이 아팠지만 글은 솔직했습니다. 제목을 혼란 위의 촛불, 한국의 평화혁명이 길을 밝히다로 정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새로 고쳐지자마자 마야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면 아침판 제 가슴은 자부심과 긴장감으로 한껏 부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길 건너 가판대로 걸어갔습니다. 빨강파랑 헤드라인이 저를 반겼습니다. 미국 시위의 한국의 힘, 폭력에 맞선 빛, 서울 촛불혁명, DC에 영감을 주다. 저는 신문을 한 부 사서 마치 트로피처럼 품에 안았습니다. 두 면에 걸쳐 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촛불을 든 시위대, 질서정연하게 행진을 이끄는 마샬들, 자원봉사자들을 가르치는 서지호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각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규율이 목숨을 구하다, 존중이 마음을 바꾸다, 빛이 폭력을 이기다. 신문을 조심스럽게 접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페이지가 구겨지지 않도록 살며시 다뤘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저는 차 한 잔을 마시며 다시 기사를 읽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이 스크롤로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위는 처음 봤습니다. 다른 길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캐시언 기자님. 한국이 작다고요? 세상에 가르칠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증거입니다.
댓글을 읽으며 이 이야기가 제 손을 떠나 더 커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시위나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하다고 믿게 해주는 이야기이자 질서와 존중이 권력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제 가슴에는 따뜻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 손에서 떨리던 촛불처럼. 다음 날 아침, 저는 몇몇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커피 테이블 주변에 둘러앉아 따뜻한 핫초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벚나무, 시위 후 거리를 쓸던 자원봉사자들, 낯선 이들 사이에서 느꼈던 연대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띄운 사진을 보여주자 친구들은 질서정연한 군중과 빛나는 촛불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촛불인가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촛불은 약해 보이지만 쉽게 꺼질 수도 있죠. 그런데 수천 개의 작은 불꽃이 함께 모이면 강력한 힘이 됩니다. 희망을 보게 되죠. 몇 주가 지나고 저는 평화 시위 컨퍼런스 연사로 초대되었습니다. 가득 찬 강당 무대에 섰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저는 휴대폰 화면에 비친 촛불 아이콘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 작은 불꽃이 수백만 개로 늘어날 때를 강당은 정적에 잠겼고 저는 관객석에 퍼지는 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오던 중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고향에서 작은 촛불 추모 집회를 이끌었다고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은 효과 없을 거라 했지만 성공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 차분한 힘을 함께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 가로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분명히 밝았지만 저는 그 빛이 촛불의 온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과 DC, 그리고 지금도 손에 작은 불꽃을 든 모든 곳을 떠올리며 말입니다. 이야기는 한 거리나 한 나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둠 속으로 퍼져나가는 촛불처럼 한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 분노 대신 존중을, 혼돈 대신 질서를 선택하는 한 단 하나의 촛불이 혁명의 불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한국은 크기는 작아도 평화롭고 질서 있는 힘으로 전 세계에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촛불이 미국의 거리마다 불빛이 되어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큰 물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느낀 소감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한국의 평화혁명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작은 빛을 모아 큰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